동남아의 하늘이 불타오르던 그날, 태국과 캄보디아의 전쟁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포성이 멎은 자리에는 조용히 한 나라의 이름이 남았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한국산 무기들이 만들어낸 정밀한 폭격, 단 한치의 오차도 없는 타격,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Precision for Peace, 평화를 위한 기술의 철학, 전장을 지켜본 미 공군 출신 전략가 에노나르 에단 리처드슨 대령이 전합니다. 나는 그날 전쟁이 아니라 기술이 평화를 설계하는 순간을 보았다. 새벽 4시 17분,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단 10분 만에 하늘은 불타오르고 지상은 침묵으로 변했죠. 그날 모든 군사위성이 포착한 단 하나의 이름 코리아였습니다. 저는 30년 군 생활 중 처음으로 전율을 느꼈습니다. 에단 리처드슨 연합관측단 기술자문 대령입니다. 수많은 전쟁을 봤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죠. 그날 새벽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태국 동부 국경지대, 저는 관측소 2층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창밖으론 어둠만 가득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까진 말이죠. 4시 17분 포성이 울렸습니다. 귓속을 찢는 소리였죠. 커피잔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군이 국경 카지노 단지를 거점으로 기습 포격을 시작한 겁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누군가 소리쳤죠. 저는 즉시 지휘소로 뛰어갔습니다. 모니터들이 일제히 켜졌습니다. 열 영상 카메라가 국경을 비추고 있었죠. 불기둥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전투 초반엔 양측이 팽팽해 보였습니다. 캄보디아군의 포격, 태국군의 응사가 이어졌죠. 이건 오래 갈 겁니다. 옆에 선 미군 장교가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30분 만에 균형이 무너졌으니까요. 태국 공군의 전격 반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F-16편대가 긴급 출격했죠. 저는 연합관측단 자격으로 현장 지휘소에 배치됐습니다. 모니터 앞에 섰을 때 전투기들이 이미 하늘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유도탄 발사. 관제사가 외쳤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죠. 그때였습니다. 모니터에 이상한 궤적이 포착됐습니다. 직선이 아니었습니다. 곡선이었죠. 산을 감싸 도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저건 뭡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30년간 군 생활을 했지만 저런 궤도는 본 적이 없었죠. 유도탄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장애물을 피해 날아갔습니다. 저건 어떻게 가능합니까? 태국 장교가 답했습니다. KGB 탄두입니다, 대령님.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죠. 미제도 중제도 아닌데요? 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산입니다. 한국? 제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무기를 만든다고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니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죠. 유도탄은 산악 지형 뒤에 숨은 목표를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카지노 단지가 한순간에 무너졌죠. 지하 벙커까지 관통한 겁니다. 화면이 먼지로 뒤덮였습니다. 몇 초간의 정적이 흘렀죠. 그리고 두 번째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지하 시설까지 타격됐습니다. 관제사가 보고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죠. 정밀함이란 단어가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곳엔 중국계 범죄 조직 사마회의 자금 시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격이 아니다. 제 옆에 서 있던 장교가 돌아봤죠. 기술이 만든 정의의 단죄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전장이 고요해졌습니다. 캄보디아군은 더 이상 포격하지 않았죠. 할 수 없었습니다. 거점이 사라졌으니까요. 저는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30년 군 생활에서 이런 전투는 처음이었죠. 태국 장교가 다시 제 곁으로 왔습니다. 대령님, 저 무기는 코리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코리아. 그 이름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연기로 가득했죠.
하지만 전쟁은 끝나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새로운 전쟁이 시작된 건지도 모릅니다. 기술의 전쟁 말입니다. 저는 그날 새벽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전쟁은 이제 단순한 화력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요. 기술이 전장을 지배하는 시대가 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의 중심엔 코리아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태국 공군 기지로 이동했습니다. 국경에서 약 50km 떨어진 곳이었죠. 차량이 기지 정문을 통과할 때 저는 이상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멈춰섰죠. 은빛 기체 4대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이 장관이었습니다. 저게 뭡니까? 저는 안내 장교에게 물었죠. T-50TH 골든 이글입니다. 그가 답했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골든 이글이라고요? 미제 전투기가 아니었습니다. 꼬리 날개를 자세히 보니 선명한 글자가 보였죠. 코리아 에어로스페이스 인더스트리즈였습니다. 또 한국이군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장교가 웃으며 말했죠. 네, 대령님. 우리 공군의 새로운 주력입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제 본 유도탄에 이어 이제 전투기까지 한국산이라니 말입니다. 기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납고 앞에서 정비병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한 기체 옆에서 작업 중인 기술자를 봤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들고 뭔가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코리어 시스템 B.3이라는 문구가 보였죠. 실전 대기 상태입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정비 책임자가 고개를 끄덕였죠. 예, 대령님. 캄보디아군이 국경 인근에서 재집결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출격 가능합니다. 저는 조종석을 들여다봤습니다. 계기판이 정교했습니다. 미제 전투기와는 확연히 달랐죠. 모든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으로 배치돼 있었습니다. 레디 포 CAS라는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근접 항공 지원 준비 완료라는 뜻이죠. 이 시스템 신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국 조종사 한 명이 다가왔죠. 대령님, 이 시스템은 정확합니다. 제가 직접 훈련받았습니다. 그의 눈빛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려던 참이었죠. 하지만 펜을 들자마자 멈췄습니다. 미국산 교범으로는 이 전쟁을 설명할 수 없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덮었죠. 대신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식 전술이라는 게 뭔지 직접 보기로 한 겁니다. 저는 관제탑으로 올라갔습니다. 오후 2시 급보가 들어왔습니다. 캄보디아군 기갑부대 국경으로 이동 중입니다. 관제사가 외쳤죠. 저는 긴장했습니다. 이제 골든 이글이 출격하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출격 명령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지 전체가 전투태세로 전환됐죠. 골든 이글 편대는 활주로 대기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엔진이 예열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륙은 하지 않았죠. 왜 출격하지 않습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태국 지휘관이 차분히 답했죠. 아직입니다, 대령님. 저들이 먼저 물러날 겁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물러선다고요? 무슨 근거로요? 30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캄보디아군 기갑부대가 진입을 멈췄습니다. 위성 영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국경선 10km 전방에서 정지해 있었죠.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전투기가 출격도 안 했는데요. 지휘관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억제력입니다, 대령님. 저들은 골든 이글이 여기 있다는 걸 압니다. 1시간 후 캄보디아군이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단 한 발의 총도 쏘지 않았는데 말이죠.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공포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었던 겁니다. 무기는 단순한 철이 아니군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신뢰의 집합체입니다. 옆에 있던 태국 장교가 고개를 끄덕였죠. 맞습니다, 대령님. 그래서 우리가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한국입니까?
미국도 있고 유럽도 있지 않습니까? 장교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비코즈 데일이선 나트 딕테이트. 그들은 듣지 지시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30년간 군 생활을 하며 저는 수많은 무기 체계를 봤습니다. 대부분은 강요됐죠. 이걸 사라. 이게 최선이다라는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골든이글이 여전히 활주로에 서 있었죠. 출격하지 않았지만 이미 싸움을 끝낸 겁니다. 발사되지 않은 총이 전투를 승리로 이끈 거였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저는 노트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기술로 그리고 기술을 철학으로 바꿨다.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하늘 아래에서 저는 K라는 문자의 의미를 새로 배웠습니다. 그건 단순한 국가 코드가 아니었죠. 신뢰였습니다. 존중이었습니다. 그리고 힘이었습니다. 골든이글은 그날 날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싸우기 전에 이미 이겼습니다. 그 무기의 존재만으로 말이죠. 사흘 후 저는 태국 남부 해군 기지로 이동했습니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짠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육지의 전쟁에서 이제 바다의 전쟁으로 무대가 바뀐 겁니다. 부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거대한 회색 철갑이 태양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3,000톤급 호위함이었습니다. 저게 푸미폰급입니까? 저는 안내 장교에게 물었습니다. 네, 대령님. 푸미폰 아둔야대급 호위함입니다. 그가 자랑스럽게 답했죠. 저는 함체를 올려다봤습니다. 장엄했습니다. 저는 수많은 군함을 봤지만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누가 건조했습니까? 저는 물었죠.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한화오션입니다, 대령님. 한국 조선사죠. 역시나 한국이었습니다. 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갑판이 넓었죠. 한 포가 위용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섰습니다. 저건 단순한 금속이 아니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국가기술이 만든 의지다. 함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대령님. 작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전술실로 이동했죠. 벽면에 거대한 전자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목표는 캄보디아 해안선 차단입니다. 함장이 설명했습니다. 해상보급로를 봉쇄하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언제 출항합니까? 2시간 후입니다. 출항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승조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죠. 저는 레이더실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장비가 최신형이었습니다. 통신체계, 화기관제 시스템, 모두 한국산 통합체계였죠. 한 기술자가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KOREA SYST 제곱미터이라는 로고가 선명했죠. 이 시스템 신뢰도가 어떻습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99.8%입니다, 대령님. 실전 검증 완료됐습니다. 오후 3시 푸미폰급이 출항했습니다. 엔진이 울렸죠.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갑판에 서서 수평선을 바라봤습니다. 전쟁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6시간 후 목표 해역에 도착했습니다. 캄보디아 해군 함정 3척 포착. 레이더 요원이 보고했죠.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함장이 명령했습니다. 전투 배치. 한 포가 목표를 향해 돌아갔습니다. 사격 준비. 함장의 목소리가 울렸죠. 저는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발사. 쾅. 한 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귀를 찢는 소리였죠. 포성이 아니라 천둥이었습니다. 선더 어브 코리어. 저는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천둥이라고요. 함체가 진동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했죠. 레이더가 탄착점을 보여줬습니다. 오차 5m 이내였습니다. 명중. 관측수가 외쳤습니다. 캄보디아 함정들이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그들은 반격하지 않았죠. 할 수 없었던 겁니다. 푸미폰급의 사정거리 밖이었으니까요.
아니, 기술의 차이가 너무 컸던 겁니다. 2시간 만에 해상 상황이 정리됐습니다. 캄보디아 함정들이 후퇴하기 시작했죠. 정면 교전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In this war, silence itself was a declaration of defeat. 이 전쟁에서 침묵은 그 자체로 패배의 선언이었다는 뜻이죠. 함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대령님, 우린 이제 수입국이 아닙니다. 그가 말했죠. 저는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자부심이 넘쳤습니다. 한국 덕분입니다. 저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잔잔했죠. 전투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긴 전쟁, 그게 진짜 강함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과 바다가 붉게 물들었죠. 저는 함교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푸미폰의 함포가 울릴 때 바다조차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력 시위가 아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기술의 선언이다. 하나오션의 이름이 포연 속에서 빛났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침실에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죠. 저는 하늘과 바다를 동시에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이제 기술로 평화를 설계하는 나라가 되었다. 캄보디아 해군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졌던 겁니다. 기술의 힘 앞에서 말이죠. 저는 지금 역사의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CNN이 특보를 냈죠. 태국군 폭격, 민간 피해 의혹. 저는 호텔방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BBC도 같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화면엔 파괴된 건물이 나왔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장면이었죠. 앵커가 말했습니다. 한국산 유도탄의 정밀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꽉 쥐었습니다. 다음 날 긴급 기자회견이 소집됐습니다. 태국 국방부 주최였죠. 저도 연합 관측단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은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한서방 기자가 손을 들었죠. 한국산 무기 검증되지 않은 실험품 아닙니까? 그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실험품이라고요? 하지만 저도 그 질문을 떠올려 왔음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정밀함은 곧 냉정함이다. 저는 혼잣말을 했죠. 기술의 정의는 어디까지인가?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본 건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다르게 말하고 있었죠. 혹시 나도 그저 선전에 휘말린 건 아닐까? 의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틀 후 저는 태국 공군 정비창으로 갔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죠. 경납고에 들어서자 한국 엔지니어 팀이 보였습니다. 젊은 기술자들이 기체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다가갔습니다. 잠깐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한 기술자가 고개를 들었죠.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물론입니다, 대령님. 민간 피해 의혹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저는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그가 잠시 침묵했죠. 그리고 조용히 답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어떻게 확신합니까? 저는 따져 물었습니다. 그가 태블릿을 꺼냈죠. 저희 시스템은 목표물을 8번 확인합니다. 민간인 감지 시 자동으로 공격을 중단합니다. 자동으로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죠. 우린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실수를 줄이는 기술을 만듭니다. 그 말이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실수를 줄이는 기술이라고요? 저는 그 문장을 곱씹었습니다. 정확함은 사람을 지키기 위한 것. 그 말이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울림이 있었죠. 일주일 후 국제조사단이 구성됐습니다. 저도 참여했죠. 우리는 폭격 지역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위성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생존자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조사는 3일간 계속됐습니다. 긴장된 시간이었죠. 저는 밤새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숫자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간 피해 0건. 저는 보고서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0이라고요?
한 명도 없다고요? 숫자가 이렇게 따뜻할 수 있을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조사단 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국 대표가 말했죠. 한국 시스템의 정밀도가 입증됐습니다. 유럽 대표도 동의했습니다. 민간 피해 제로는 놀라운 성과입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끄러웠죠. 제가 의심했던 게 말입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정확함은 냉혹함이 아니라 배려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수정했습니다. 처음 쓴 초안을 찢어버렸죠. 너무 냉정했습니다. 기술만 평가했을 뿐 철학은 보지 못했던 겁니다. 새로운 보고서를 썼습니다. 코리언 프리시전 ISNT 콜드. 이츠 휴메인. 한국의 정밀함은 차갑지 않다, 인간적이다. 그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정비창을 찾았습니다. 그 젊은 기술자가 여전히 일하고 있었죠. 감사합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뭘 했습니까? 그가 물었죠. 진실을 지켜냈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기술의 본질은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당신이 그걸 보여줬습니다.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숙였죠. 저는 뒤돌아 나왔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의심의 그림자가 걷혔습니다. 이제 확신이 섰죠. 나는 처음으로 정밀함이 인간적일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한국 기술은 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수를 없애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비가 내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나는 이제 기술이 아니라 철학을 보고 싶다. 내면의 혼란과 겹치던 폭우가 그쳤습니다. 새로운 결심이 섰습니다. 나는 내 신념의 나침반을 다시 맞췄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평온이 깨졌습니다. 새벽 6시 긴급 호출이 울렸죠. 시스템 오류 발생.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급히 공군기지로 향했습니다. 상황실은 긴박했죠. 태국 지휘관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TO10TH 2호기 센서에 오작동이 발생했습니다. 제 표이 굳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믿은 순간 시스템이 멈췄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지휘관이 고개를 끄덕였죠. 12시간 내에 복구하지 못하면 큰 문제입니다. 왜 12시간입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캄보디아군이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이 고비입니다. 그가 답했죠. 그게 전선의 생명줄이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긴급 대책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태국 기술진과 한국 엔지니어들이 한 테이블에 앉았죠. 미 군사고문단도 참석했습니다. 분위기가 무겁였습니다. 미군 고문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철수를 제안합니다. 이건 실패로 기록될 것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저는 한국 팀을 바라봤습니다. 한국 팀 리더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였죠.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한 번도 중간에 포기한 적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미군 고문관이 말을 이었죠. 한국 팀 리더가 손을 들었습니다. 12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저희를 믿어주십시오. 우린 포기하지 않는다. 그 말이 공기보다 뜨거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직접 정비 현장으로 내려갔죠. 경납고엔 이미 엔지니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공구함이 펼쳐졌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형광등 아래에서 땀 흘리는 기술자들을 봤죠. 한 젊은 엔지니어가 회로 기판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죠. 긴장됩니다, 대령님. 하지만 해내겠습니다. 그의 눈엔 결기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전 2시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죠. 태국 장교가 커피를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팀 리더가 받았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태국 장교가 말했죠. 한국 팀 리더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진짜 동맹은 조약이 아니라
고장난 시스템 앞에서 만들어진다는 걸 말입니다. 오전 4시 돌파구가 보였습니다. 여기입니다. 한 엔지니어가 외쳤죠. 모두가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문제를 찾은 겁니다. 교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젊은 엔지니어의 손이 여전히 떨렸죠. 하지만 정확했습니다. 그는 손끝에서 기술이 아니라 신뢰가 흘러나왔습니다. 오전 5시 37분 시스템이 재부팅됐습니다. 모니터에 불이 들어왔죠. K 시스템 리스토드. 초록 불빛이 켜졌습니다. 모니터의 초록 불빛이 이토록 따뜻할 줄이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함성이 터졌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서로 껴안았죠. 태국 기술자와 한국 기술자가 손을 마주잡았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새벽 6시 시험 비행이 시작됐습니다. 조종사가 조종석에 올랐죠. 엔진이 울렸습니다. 골든이글이 활주로를 질주했습니다. 이륙했습니다. 하늘로 치솟았죠. 무전이 들렸습니다. 팔콘1 시스템 정상. 코리아 해냈습니다. 조종사의 목소리에 감동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골든이글이 선회하고 있었죠. 완벽했습니다. 제 눈가에 피로 대신 미소가 번졌습니다. 경납고로 돌아왔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여전히 서 있었죠. 지친 얼굴이었지만 환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 팀 리더가 고개를 숙였죠. 저희 일입니다, 대령님. 그의 손엔 기름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태국 지휘관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동맹의 의미를 다시 배웠습니다. 그가 말했죠. 한국 팀 리더와 악수했습니다. 그 악수는 길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한 문장을 적었죠. 테크놀로지 이퀄즈 트러스트. 기술은 신뢰와 같다. 그게 제가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죠. K 시스템은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약속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동맹의 의미를 다시 배웠습니다. 전쟁은 사람을 갈라놓지만 신뢰는 다시 묶는다는 걸 말입니다. 이틀간의 평화는 짧았습니다. 새벽 4시 정보부 급보가 들어왔죠. 캄보디아군 대규모 병력 이동 포착. 저는 즉시 지휘소로 달려갔습니다. 상황판을 봤습니다. 위성 영상이 실시간으로 들어오고 있었죠. 적은 물러나지 않았다. 그들은 배운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중국계 용병부대 합류 확인. 정보 장교가 보고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죠. 태국 최고지휘관이 말했습니다. 이건 방어가 아니라 생존의 싸움이다. 저는 전시자문단으로 긴급 복귀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가동됐죠. TOC-TH, KGB 유도탄, 푸미폰급 호위함. K체계가 총동원됐습니다. 통합 지휘실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이 전장을 보여주고 있었죠. K 시스템 매트릭스라는 화면이었습니다. 모든 전력이 하나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동시에 깨어났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공군, 해군, 지상군 모두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움직이고 있었죠. 제곱미터 에이드 인 코리어. 그 문구가 화면 상단에 빛났습니다. 오전 8시 적의 첫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드론 편대 20기 접근 중. 레이더 요원이 외쳤죠. 저는 긴장했습니다. 미사일이 하늘을 춤추듯 가르며 적을 끊었다. 저는 그렇게 기록할 준비를 했습니다. KGB 발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유도탄들이 발사대를 떠났죠. 모니터로 궤적을 추적했습니다. 곡선을 그리며 날아갔습니다. 요격이 시작됐습니다. 하나, 둘, 셋. 드론들이 하나씩 격추됐죠. 10초 만에 15기가 사라졌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오케스트라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골든이글 편대가 출격했습니다. 4대가 동시에 이륙했죠. 엔진 소음이 지휘실까지 울렸습니다. 공중전 돌입. 관제사가 보고했습니다. 화면엔 실시간 전투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골든이글이 적 전투기를 추적하고 있었죠. 미사일 발사 명중. 한 대가 격추됐습니다.
해상에선 푸미폰급이 움직였습니다. 함포가 불을 뿜었죠. 적 보급선이 목표였습니다. 명중. 해군 연락관이 외쳤습니다. 보급로가 차단됐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게 맞물렸습니다. 공중, 해상, 지상이 하나로 움직였죠. K 시스템이 음악이라면 오늘은 그 절정이었습니다. 전쟁터의 소음이 아닌 질서의 교향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적의 공세가 약해졌죠. 3시간째 완전히 멈췄습니다. 전선 안정화. 작전 장교가 보고했습니다. 해상 차단선도 완벽히 유지됐습니다. 캄보디아 함정들은 접근조차 못했죠.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나는 여전히 진동 속에 있었다. 라디오에서 신호가 들렸습니다. 올 시스템즈 그린. 모든 시스템 정상. 전투가 종료됐다는 의미였죠. 태국군 지휘관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CNN 속보가 떴습니다. 코리안 시스템즈 리디파인 마던 워페어. 한국 시스템이 현대전을 재정의하다. 저는 그 헤드라인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할 시간이었죠. 첫 문장을 지웠습니다. 아이 어부저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관찰한다는 뜻이었죠. 새로운 문장을 썼습니다. I no longer observe. I witness. 이제 나는 관찰자가 아니라 증인이 되었다. 그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의 승리가 아니다. 저는 계속 적었습니다. 인간의 의지의 증명이다. 펜을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태국 지휘관이 다가왔습니다. 대령님, 오늘 우리가 본 건 미래입니다. 그가 말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오늘 기술이 평화를 설계할 수 있음을 봤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죠. 전투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변해 있었습니다. K 시스템의 거대한 스크린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유도탄 궤적의 아름다운 곡선들이 기록돼 있었죠. 저는 그 궤적을 따라 눈을 움직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다. 저는 혼잣말했습니다. 나는 증인이다. 밤이 됐습니다. 조용히 고개 숙이는 태국군 지휘관의 실루엣이 보였죠. 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의를 표하는 침묵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국군의 완승 이후 국경은 고요했죠. 하지만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승리 뒤의 정적이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캄보디아군이 전면 항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재편성을 선언했죠. 그 배후를 조사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중국의 영향력이 철수하고 있었던 겁니다. 2주 후 긴급 통보가 왔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안보협력회의가 서울에서 열린다는 소식이었죠. 저는 미국 대표단 기술자문으로 지명됐습니다. 서울이라고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처음 가보는 곳이었죠. 한국, 그 이름만 들어왔던 나라를 직접 가게 된 겁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2월의 서울은 차가웠죠. 하지만 공기는 맑았습니다. 회의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도시를 봤습니다. 현대적이었습니다. 회의 첫날, 한국방산기술청 시찰이 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대표단과 함께 버스에 올랐죠. 1시간을 달려 도착했습니다. 시험장이 넓었습니다. 내가 본 건 무기가 아니라 철학의 공장이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유도무기 시험장에서 한국 연구원을 만났죠. 그는 5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죠. 저희는 매일 여기서 시험합니다.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그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그가 잠시 침묵했죠. 그리고 조용히 답했습니다. 우린 세상을 무너뜨리는 기술이 아니라 세우는 기술을 만듭니다. 세우는 기술, 그 말이 내 심장을 울렸습니다. 저는 손으로 가슴을 짚었죠. 30년간 군 생활을 했지만 이런 말은 처음 들었습니다. 연구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깨끗했죠. 벽면에 문구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프리시전 4피스. 정확함은 평화를 위해. 저는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손끝으로 그 문장을 따라 썼습니다. 정확함은 평화를 위해 존재한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프리시전 4피스. 기술의 목적이 바뀌었다.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다음 날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소감을 발표하는 자리였죠. 저도 발언 기회를 받았습니다. 연단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가 앞에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코리안 디펜스 인더스트리 이즈 나트 앤 암즈 메이커. 한국 방산업은 무기 제조자가 아니다. 저는 또박또박 말했죠. 이츠 어 피스 빌더. 평화 건설자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나왔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태국에서 전쟁을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철학을 봤습니다. 기자들이 받아 적었습니다. 다음 날 헤드라인이 됐죠. K방산의 증인 전 세계 언론이 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한강을 찾았습니다. 다리 위에 섰죠. 물이 흘렀습니다. 밤이었지만 도시는 빛났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목표를 파괴하지 않는다. 저는 혼잣말했습니다. 실수를 없앤다. 그들의 무기는 사람을 살리는 정밀함이었다. 추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죠. 전쟁을 끝낸 건 미사일이 아니라 철학이었다. 저는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에서의 사흘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K라는 문자는 이제 코리아가 아니라 카인드니스의 약자였습니다. 친절한 말입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죠. 그날 나는 한국을 기술국이 아닌 철학국이라 불렀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졌죠. 하지만 제 마음속엔 그 도시가 남아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지 한 달 후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소식은 캄보디아에서 왔죠. 중국 대신 한국과 군사협력 제한. 저는 뉴스를 보며 놀랐습니다. 중국의 그림자가 걷히고 한국의 빛이 퍼졌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필리핀이 K무기 도입을 발표했죠. 말레이시아도 뒤따랐습니다. 동남아가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연합체가 탄생했습니다. K-퍼시픽 실드 아시아 태평양 안보 협력체였죠. 한국 기술을 중심으로 한방어 네트워크였습니다. 역사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국무부가 한국을 전략적 기술 파트너로 공식 격상했죠. 이젠 우리가 한국을 배운다. 미 국방부 관계자의 말이었습니다. 유럽도 움직였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이 한국 방산 모델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죠. 제 보고서가 나토 내교재로 인용됐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3개월 후 CNN 특별 기획 제안이 왔습니다. 코리아 더 뉴 아스날 오브 피스 새로운 평화의 무기고라는 제목이었죠. 저는 출연을 수락했습니다. 촬영장에 섰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말했죠. 한국은 무기를 수출한 게 아니다. 저는 또박또박 발음했습니다. 평화를 수출했다. 그들이 수출한 건 평화였습니다. 인터뷰는 전 세계로 방송됐습니다. 반응이 뜨거웠죠. 각국 장성들이 연락해왔습니다. 한국 시스템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국제방산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저도 참관단으로 갔죠. 가장 긴 줄이 선 곳은 한국관이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마크 앞에서 각국 장성들이 대기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는 이제 신뢰의 언어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 아프리카 국가 장군이 말했죠. 우리도 한국처럼 되고 싶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줄을 적었죠. I came here as a skeptic. I live as a believer. 회의론자로 왔지만 신념인으로 떠난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별이 빛났죠. 코리아 토트 미데 트루 스트렝크스 리선즈 비포 잇 스피크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제게 가르쳤습니다.
진정한 힘은 말하기 전에 듣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여정이 끝났죠. 나는 증인이다. 저는 혼잣말했습니다. 기술이 평화를 만들 수 있음을 본 증인이다. 한국은 전쟁의 언어를 바꿨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조용하지만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한국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본 건 전쟁이 아니라 인류의 진화였습니다.